오늘 내 이름은 2번 죽는다 민씨도 엄마도 아니다. 그리고 내가 몰래 묻어둔 그 애 내 친딸이었다. 입술 한 줄이 칼처럼 갈라졌는데요. 그 말을 던진 사람은 스텔라 장이었습니다. 데이비드 정, 한국명 정호세의 친모이자 민경채의 시어머니였고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어마다 상복 냄새가 났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 아들 죽이라고 사주했지. 그래서 난 내 성을 장례식에 묻으러 왔다. 그 순간 민경채는 현기증을 느꼈는데요. 바닥이 뒤집히는 느낌이었고 숨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루시아가 눈을 아주 천천히 깜빡였고 문태경은 지금은 기록부터 남기줘라고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에서였는데요. 회장님이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민두식이 깨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공기가 크게 뒤집혔고 사람들의 눈빛이 동시에 문을 향했습니다. 민두식의 병실은 소독약 냄새로 포화되어 있었는데요. 공 실장이 문 앞에서 손을 비비더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래 묵힌 죄책감이 문장을 끌어냈습니다. 제가 아이를 2번 바꿨습니다. 첫 번째는 마흔해전이었는데요. 눈이 소복이 내리던 겨울밤, 인큐베이터가 고장나 울음을 멈추지 않던 아이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다른 아이와 눕는 자리를 바꿨다고 했습니다. 그 바꿔치기 때문에 민두식의 집 안으로 들어와야 했던 아이가 바깥으로 나가고 바깥에 있어야 했던 아이가 민 회장의 딸로 자랐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스무해전. 산후실이 어수선하던 새벽이었는데요. 공 실장은 다시 한번 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그 결과 민세리는 루시아의 뱃속에서 나온 아이였으면서도 민경채의 딸이란 이름으로 자라왔다는 겁니다. 말이 끝나자 병실의 심장 모니터가 더 크게 꿀렁였고요. 민경채는 어깨를 웅크렸습니다. 그럼 나는 누구예요? 공 실장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는데요. 경채 아가씨는 회장님의 친딸이 아닙니다. 루시아가 아주 또렷하게 덧붙였습니다. 세리는 내 딸이에요. 유전자가 말해요. 해물 알레르기, 왼손잡이, 생일까지 다 맞았고요. 민경채는 손끝이 얼음처럼 굳었고 갑자기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미소는? 단 한 번 발음한 이름이던데요. 루시아의 눈동자가 흔들림 없이 답했습니다. 그 아이가 너의 친딸이었어. 침묵이 칼날처럼 길게 서 있었는데요. 그 칼날에 먼저 베인 건 민지섭이었습니다. 평생 우릴 깔아뭉개더니 남의 이름으로 산 거였네. 민수정도 지지 않고 말했어요. 언니, 우릴 장부에 적힌 숫자로만 봤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 오늘 루시아 쪽으로 넘깁니다. 가족이라는 단어는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핏줄은 뜨거웠지만 진실 앞에서 고개를 숙였고요. 낮이 기우는 동안 숫자가 움직였는데요. 민지섭 7%, 민수정 7%가 루시아 라인으로 넘어갔고 스텔라 장이 마지막 4%를 내밀었습니다. 민 회장 개인분 28%가 버티고 서 있었지만 표의 합은 이미 기울었고요. 문태경이 서류 모서리를 한번 정렬하며 짧게 말했습니다. 절차로 가겠습니다. 루시아는 감정은 뒷전이라고 답했고 두 사람의 방식이 매끄럽게 맞물렸습니다. 민경채는 그 사실을 듣자마자 김선재를 불러냈습니다. 방법이 필요해. 김선재는 웃었는데요. 웃음에 냉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방법은 늘 있지. 깨끗하진 않을 뿐. 그는 민지섭과 술자리를 만들더니 잔을 맞부딪히는 소리를 녹음처럼 남겼습니다. 한 잔 받아. 마음 편해지고 사인하면 더 편해져. 조금씩 무거워지는 머리, 흐려지는 시야. 민지섭이 펜을 쥐려던 순간 문이 탁 하고 열렸습니다. 문턱에 선 사람은 스텔라 장이었는데요.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대신 팔찌를 한번 건드리자 미세한 삑 소리와 함께 방금 전 대화가 그대로 재생됐습니다. 사인하면 더 편해져. 김선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정사에 왜 끼어드세요? 가정사? 지금 내가 한 건 범죄 모의야. 스텔라 장의 목소리는 얇지도
두껍지도 않았고요. 그저 듣는 사람의 숨을 줄이게 만드는 톤이었습니다. 민지섭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유리잔을 치웠는데요. 눈매가 바짝 말랐습니다. 오늘로 끝이다, 선재. 김선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분은 힘이야. 정의는 늘 뒤에 오고. 그 말에 스텔라 장이 딱 하나만 받아쳤습니다. 뒤에 오긴 와. 그리고 레코더의 시간 표시를 카메라에 비췄습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그 시각 병원에서는 두 번째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공 실장이 병실 커튼을 젖히며 다시 섰는데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회장님, 20회 전 경채 아가씨 출산 시각에 외부인이 잠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때 막으질 못했고요. 민두식의 눈빛이 밑에서 위로 올려붙었습니다. 누군데? 공 실장은 침을 삼켰습니다. 김선재 씨 라인이었습니다. 루시아는 그 자리에서 더 묻지 않았는데요. 묻지 않는 게 곧 믿음의 형태일 때가 있습니다. 문태경은 짧게 정리했습니다. 기록부터 확보하고 의료진 진술로 메우죠. 밤이 깊었습니다. 기록 보관실에서 루시아는 낡은 카드 인덱스를 꺼내 한 줄씩 읽어내려갔는데요. 자신이 모르는 자신의 이름이 기묘하게 많은 칸에 꽂혀 있었습니다. 내 아이 기록이 왜 여기에 뒤에서 공 실장이 되돌릴 수 없어요라고 말했는데요. 루시아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되돌릴 생각이 없어. 그냥 다 보겠다는 거지. 이사회는 이례적으로 빨랐습니다. 표결은 담백했고요. 루시아의 직무대행 유지는 그대로, 내부 통제 강화하는 만장일치, 그리고 위임장 정합성 전수 감사가 추가됐습니다. 복도는 웅성거렸지만 회의실 안은 담담했는데요. 사람들이 드문드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스텔라 장이 언론 앞에 자신의 정체를 공개한 건 물론이고 정호세 사망 당시의 보험 청구서, 해외 병원의 사망진단서 원본, 그리고 위조 흔적을 밝힌 포렌식 리포트를 한꺼번에 꺼내 들었습니다. 이 문서들 누가 손댔는지 확인했어요. 이름은 길게 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눈동자가 이미 같은 줄을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민경채가 옆에서 흔들렸습니다. 선재가, 김선재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세상은 이득으로 움직여. 울음은 잠깐이고. 그리고 진짜 막장이라고 부를 만한 일이 발생했는데요. 정말 뜬금없이요. 본관 로비 천장에 매달려 있던 오래된 장식 샹들리에의 체인 고리가 짤칵하더니 삭은 부위가 끊겼습니다. 사람들 몇이 비명을 질렀고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직격으로 맞은 사람은 없었지만 그 소란을 틈타 김선재가 비상계단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스텔라 장이 뒤쫓아가는데요. 계단참에서 갑자기 전등이 꺼졌고 보강난간이 흔들리다 쾅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김선재의 하체가 난간에 끼며 크게 부상을 입었고 결국 들것에 실렸습니다. 그가 치켜든 손끝에서 마지막 허세가 튀어나왔습니다. 끝난 줄 알아. 마지막 패가 그런데 마지막 패는 끝내 꺼내지 못했는데요. 경찰이 강요미 수사문서 위조 공갈미수 혐의로 현행 체포영장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구급차 문이 닫히면서 소음에 섞여 사라졌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심리적 고비였습니다. 민두식이 휠체어로 이동해 대면을 택한 건 예상 밖이었거든요. 그는 루시아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혼 서류 내가 먼저 사인하네. 조용하게 펜촉이 종이를 스쳤습니다. 나는 이 집을 이름으로만 세워놨더라. 책임으로 세우진 못했고. 루시아는 아주 짧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저도 망가뜨리는 법만 익혔지 고치는 법은 늦었어요. 둘의 대화는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는데요. 차분함이 곧 마지막 예일 때가 있습니다. 문태경은 그 옆에서 결심을 정리했습니다. 명분서, 지분 위임 검증표, 내부 통제 보강안, 그리고 상속 개입 배제 조항까지. 오늘은 절차로 끝냅시다. 내일은 사람으로 시작하고요. 민두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경수, 내가 망가뜨렸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서 있는 거 이제 이해한다. 그런데요. 극은 가끔 비겁할 만큼 더 강한 충격을 요구합니다. 공 실장이 그날 밤 병실 복도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심정지 반응이 왔습니다. 의료진이 온몸으로 눌렀고 누군가는 울었고 누군가는 기도를 했어요. 몇 분이 아닌 몇 세대처럼 긴 시간 끝에 맥박이 돌아왔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하필 지금 왜? 그러나 막장은 언제나 하필 지금을 골라서 오더라고요. 다음 날 정오, 임시총회가 열렸습니다. 루시아는 단상에 올라 말을 길게 하지 않았고요. 피보다 규칙으로 묻겠습니다. 책임은 기록으로 남기고 감정은 사적으로 치르겠습니다. 오늘부로 회장 직무대행 체제를 종료하고 이사회 의장으로서 차기 지휘 체계를 제안합니다. 박수는 크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가 많이 끄덕여졌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민경채가 걸어 들어왔는데요. 눈은 충혈돼 있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여기서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웅성거림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말을 이어갔어요. 욕망으로 형제와 회사를 갈라놨고 남의 이름을 불러오며 제 이름을 키웠습니다. 그 대가를 받겠습니다. 다만 그녀는 루시아를 보았습니다. 세리는 지켜주세요. 그 아이만은. 루시아는 긴 침묵 뒤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는 내가 지켜요. 엄마니까. 그 한마디에 민경채의 어깨가 아주 잠깐 내려앉았습니다. 스텔라 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딱 한 번 박수를 쳤고 그 박수는 어색하게 시작해 묘하게 따뜻하게 번졌습니다. 결말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김선재는 구속 송치되어 수사를 받았고요. 공 실장은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 누워있지만 그녀가 남겨둔 기록과 자필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게 됐습니다. 민두식은 모든 직함을 내려놓고 치료와 사죄에 전념하기로 했고 과거 한경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조사에 협조하기로 밝혔습니다. 문태경은 복수는 끝났고 절차가 시작됐다는 문장으로 부서를 정렬했고요. 그리고 회사는 믿기 어렵게도 사람 이름 대신 규칙과 문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필 가장 막장 같은 나날 끝에서요. 에필로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민세리가 새벽에 엄마 그러니까 루시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악몽이 조금 달랐어요. 문을 내가 닫지 않고 내가 열었더라고요. 루시아는 미소가 입가에 걸린 걸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일부터는 내가 먼저 열자. 내가 뒤에서 잡아줄게. 문태경이 그 말을 옆에서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열고 닫고 기록하고. 그게 우리가 할 일. 세 사람은 한 식탁에 앉아 따뜻한 국을 떠먹었는데요. 특별하지 않은 온기야말로 가장 오래 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스텔라 장에 관해 한 줄. 그녀는 해외로 돌아가 정옷의 이름으로 소아병동 기금을 조성했고 첫 회의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복수는 내 아들을 데려오지 못했다. 대신 다른 아이들을 지키겠다. 피로 묶인 가족은 흔들렸는데요. 진실로 묶인 가족은 다시 서더라고요. 복수는 소모됐고 절차는 남았고 절차 위에서야 비로소 사랑이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마침표를 찍되 멈춤이 아니라 숨 고르기 정도로요. 내일은 정말로 사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드라마 리뷰 탐정의 다음 추리도 놓치지 마세요. 더 흥미진진한 리뷰를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